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18첩을 주제는요. 네, 최근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갈렉토, 시커 심볼 GLTO입니다. 이 주가 폭등 현상인데요. 네, 정말 엄청났죠?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호재 발표 이런 것 이상의 아주 복잡한 힘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기이한 급등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몇 배씩 치솟는 주가하며 평소 거래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건 비정상적인 거래 폭증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네,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현상의 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 구조라든지 투자 심리, 그리고 또 기업의 본질적인 이야기 같은 이런 다른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 이 거대한 퍼즐, 그러니까 GLTO 주가 급등에 진짜 동인이 뭐였는지 당신과 함께 명확하게 밝혀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모든 광풍이 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무대 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의 구조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면 로우 플로트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이번 GLTO 사례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그냥 단순히 유통 주식 수가 적다. 이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로우 플로트, 그러니까 낮은 유통 주식수. 이게 이번 GLTO 사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발행된 전체 주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일매일 활발하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의 수가 극히 적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적다.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GLTO의 경우에 이 유통 주식수가 대략 한 45만 주? 그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전체 상장 주식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적은 수준이거든요. 45만 주면 정말 적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 풀린 물건 자체가 아주 희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 사과 상자가 100개 있는 거랑 딱 1개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만약에 딱 1개만 있다면 몇 사람만 사려고 달려들어도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단 말이죠. 네네. 마찬가지로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를 엄청나게 아주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구조적인 취약점을 처음부터 안고 시작하는 셈이죠. 이게 마치 불씨 하나만 딱 던져도 그냥 큰 불로 확 번질 수 있는 아주 마른 장작더미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마른 장작더미라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런 환경이라면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현상도 나타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숏 스퀴즈 가능성이 언급했는데 이 로우 플로트 환경하고 숏 스퀴즈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공매도라는 게 특정 주식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일단 빌려서 먼저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고 그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인데 그런데 GLTO처럼 유통 주식 수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친 사람들은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공매도 투자자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손실을 어떻게든 제한하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만 하는 거죠. 그게 숏 커버링이군요. 네,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우 플로트 환경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워낙 적다는 거예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 막으려고 막 앞다퉈서 주식을 사려고 몰려드는데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럼 주가는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와,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네요. 네, 매수세가 또 다른 매수세를 부르는 일종의 패닉 바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숏 스퀴즈예요. GLTO의 경우
이 낮은 유통 물량 속에서 초기에 매수세가 조금 붙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숏 커버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평소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120만 주 이 정도였다는데 어느 순간에는 3,600만 주를 넘어섰다고 거의 30배 가까이 폭증했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건 뭐 단순히 관심이 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거의 모든 단타 자금이 여기로 다 몰려들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숏 커버링 물량에다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매수세까지 이게 엄청나게 유입됐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데이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거래량 폭증이 바로 그 증거죠.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불붙기 쉬운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도 누군가 불을 붙여야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씨가 필요하죠. 단순히 시장 구조만으로는 이 정도의 어떤 열기, 이 광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때로는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특히 그 소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행동재무학적 관점,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이번 GLTO 급등 현상에서 보면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 채널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 투기적인 열풍의 진원지이자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진원지이자 증폭기. 네, 소스들을 쭉 분석해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어요. 극도로 낮은 유통 주식수, 울트라 로우 플로트, 엄청난 숏 스퀴즈 잠재력, massive short squeeze potential, 그리고 차세대 항암 신약 후보, next gen cancer drug candidate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좀 자극적인 키워드들이잖아요. 이런 게 해시태그랑 같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네네. 이런 키워드들은 뭐 복잡한 분석 과정 같은 거 없이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확 끌고 투자를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서사,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뭔가 딱 꽂히는 문구들이네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걸 넘어서서 집단 행동을 촉발하는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2021년에 게임스탑 GME 사태 기억나시나요? 아, 그럼요. 엄청났었죠. 네, 그때 봤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마치 월스트리트의 거대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운다 뭐 이런 식의 다윗과 골리앗 같은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참여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던 거죠. 아, 그런 프레임이 또 작용했군요. 네, 서사의 경제학,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딱 들어왔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런 강력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경제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즉, GLTO라는 주식이 가진 어떤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투기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서사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옆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본 정보로 뭐 주식 대박 터뜨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특히 그 주가가 매일같이 막 급등하는 차트를 보면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포모죠. 이게 바로 그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군요. 맞습니다. 결국엔 뭐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고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이 몇 %고 이런 냉정한 분석보다는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군집 행동, herding behavior로 이뤄지게 되고요. 네, 군집 행동이 나타나죠. 와우. 소셜미디어가 이런 심리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거군요. 소스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정보, 때로는 뭐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기대감까지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의 확산 속도가 거의 빛처럼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쵸. 순식간이죠. 네, 소스에 따르면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나 그룹이 GLTO 관련해서 뭐 밈 같은 걸 만들거나 아주 짧고 자극적인 분석 아닌 분석,
그런 걸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컨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면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고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석이나 리스크에 대한 경고 같은 것들은 사실상 묻히기 쉬웠습니다. 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군중 심리가 한번 특정 방향으로 확 쏠리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거스르거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거죠. GME 사태 때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이번 GLTO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투기적인 변동성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구조적인 취약점 위에 소셜미디어가 촉발한 강력한 서사, 포모, 군집행동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진 과정에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기적인 열풍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자금이 몰리려면 뭔가 좀 기대감을 걸 만한 근본적인 이야기의 씨앗 자체는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현상이 일어나긴 어려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뭔가 근거는 있어야죠. 당신이 검토하신 자료들 속에서 GLTO의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매달릴 수 있었던 그 실체적인 기대감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핵심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치료 후보 물질 GB3226에 대한 기대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봐야죠. 아, AML 치료제 후보 물질 GB3226. 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로 예정된 미국 FDA 임상시험 계획, IND 신청, 이게 입원 주급 등의 가장 중요한 명분, 그러니까 이야기의 재료로 작용한 겁니다. IND 신청 예정이 촉매제가 된 거군요. 그렇죠. AML이라는 병이 현재까지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아주 치명적인 혈액암입니다. 그런데 이 GB326이라는 후보 물질이 갈렉틴-3 그리고 LLT1이라는 두 가지 타겟을 동시에 저해야 하는 좀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어요. 아, 이중저해제. 네. 이게 기존 치료제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면서 만약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거죠. 물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네, 물론이죠. 신약 개발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실패 확률이 90%가 넘는 정말 험난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여정입니다. 임상일상 IND 신청은 그 긴 여정의 정말 첫걸음일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미래의 엄청난 성공 가능성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서사가 단기적인 주가 부양과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된 셈입니다. 그 신약 후보 물질 말고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 같은 것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항암이랑 간질환 분야에 좀 집중하기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고 이 과정에서 GB3226의 권리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소스에 있었거든요.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냥 단순한 배경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여러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이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는 핵심 파이프라인, 즉 GB326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전까지 진행하던 다른 후보 물질 개발을 중단하다거나 외부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면 이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회사의 미래를 여기에 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텍 투자에서 경영진의 명확한 비전이나 결단력 같은 것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료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되더라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고가 약 1,42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신약 개발을 계속하기에 충분한가요? 특히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가면 자금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점이 GLTO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재무적 취약성입니다. 1,420만 달러라는 현금은 말씀하신 대로 GB3326의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동물 실험 같은 것들을 2026년 IND 신청 시점까지 진행하는 데는 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 시험을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수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 비용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아, 그럼 현재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네, 현재 보유 현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건 회사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재무적 취약성이 오히려 주가 급등 상황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 위험 요인인데 어떻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가 이 기회를 활용한다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이자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회사는 이 높아진 주가를 이용해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자금 조달의 기회.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것이죠. 평소에 주가가 낮을 때는 같은 금액을 조달하려면 훨씬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희석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신주 발행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따라서 GLTO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주가 급등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GB 3돌 2족 임상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자금 조달 기회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신약 개발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해서 임상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회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자금 조달에 나설지, 만약 나선다면 어떤 방식과 규모로 할지가 향후 주가 향방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정말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GLTO의 주가 급등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네, 종합해보면 GLTO 사태는 뭐 단일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증폭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단계, GB3226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라는 씨앗이 먼저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네, 2단계, 소셜미디어가 이 기대감을 포착하고 로우 플로트, 쇼 스퀴즈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활용해서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증폭기 역할. 3단계, 이 서사에 자극받은 초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슬슬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4단계, 이 주가 상승은 로우 플로트라는 구조적 취약점 위에서 공매도 세력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들의 쇼커버링 매수가 주가 상승에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연료 공급. 네. 5단계,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포모 심리를 자극하고 군집 행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단계, 이 모든 과정이 서로를 강화하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면서 쇼스퀴즈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주가를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되 폭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낸 일종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만들어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현재 이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게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요, 현재 GLTO의 주가 수준은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뭐 재무 상태라든지 신약 개발의 실질적인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 분석한 그런 극심한 수급 불균형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펀더멘탈보다는 수급과 심리. 네.
이런 종류의 급등은 본질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시장의 과도한 관심, 소위 말하는 하이프가 좀 식거나 아니면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주식 공급이 확 늘어나는 순간, 그 중간에는 언제든지 급격한 가격 되돌림, 즉 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폭락 가능성도 크다는 거네요. 네, 극단적인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주식에 접근하실 때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말 엄격한 리스크 관리 원칙이 없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렉터 주가 급등이라는 하나의 현미경을 통해서 기업의 근본적인 이야기, 즉 펀더멘털이죠. 그리고 시장의 미시적인 구조, 로우 플로트나 숏스퀴즈 같은 것들, 또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 포모나 군집 행동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라는 이 강력한 정보 전파 및 서사 형성 채널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때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복잡계 현상이죠. 정말이지 시장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가치라는 것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매겨지고 또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GLTO 사례처럼 앞으로 당신이 시장에서 접하게 될 또 다른 핫한 정보나 현상이 있다면 그게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나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어떤 구조적인 요인, 심리적인 편향, 강력한 서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작동 원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